이게 뭐예요? 내 시나리오다. 2017년에 개봉하여 제5회 들꽃영화상 이관왕을 수상한 이 영화는 5년차 신인 감독 임대영과 35년차 배우 기주봉의 환상적인 케미를 선보입니다. 채플린 좋아하셔? 임대영 감독은 시작 전부터 기주봉 배우를 염두에 두고 배우진을 구성할 정도로 기주봉 배우의 연기력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15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이발소를 운영하던 미스터 모 금산. 금산은 과연 암을 이겨내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지금 시작합니다. 마을의 한 이발소. 25년째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모금산. 매일 금산은 낮에는 이발소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수영을 하고 맥주를 한 잔 마신 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아침 금산의 집을 찾아온 친동생의 아내 선혜. 선혜는 금산에게 반찬을 건네지만 받은 건 갚아줘야 한다며 거절하는 금산. 그날 오후 보건소를 찾은 금산에게 의사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조언합니다. 시서울에 친지분들 안 계세요? 그날 밤 금산은 아들 스테반의 여자친구 예원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한번 와야지. 바쁘니? 문에 걸려있는 오래된 달력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금산은 방 안의 물건을 꺼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오래된 비디오를 발견한 금산은 이를 틀어보는데 그 비디오 속에는 어릴 적 스테반의 모습과 아내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좀 이따 아빠 보러 갈까요? 결국 금산은 먹던 강냉이를 토해내고 맙니다. 다음날 집을 나서는 금산은 문고리에 걸려있는 반찬 봉지를 발견합니다. 반찬을 방에 던져놓고 이내 갈 길을 재촉하던 금산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엎어진 반찬들을 정리합니다. 오래된 다방에서 쌍화탕을 한 잔 마신 뒤 갈 길을 가던 금산. 인사를 건넨 뒤 곁을 지나가던 영수는 문득 뒤를 돌아보는데 우스꽝스러운 춤사위를 벌이고 있는 금산. 수영장에서 금산에게 인사를 건네는 자영. 아저씨 안녕하세요. 금산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자영에게 맥주 한잔 합시다. 금산은 자영을 데리고 단골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관상을 봐주겠다며 금산을 바라보던 자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마치고 자영을 바래다주는 금산.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자영이요. 자영. 잘 자영. 다음날 이발소를 찾아온 아이에게 꿈이 뭐냐고 묻는 금산. 경찰이요. 그 이유를 묻는 금산에게 돈 벌려고요. 아저씨는요? 그날 저녁 수영장에서 한 여성이 전날 자영과의 일에 대해 묻자 놀라는 금산. 금산은 수영장 앞에서 전날 말했던 다육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자영을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그날 이후 금산은 시도 때도 없이 종이에 무언가를 계속 적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 위에서도 말이죠. 조심스레 방 안에 발을 딛는 이 남자의 이름은 스테반. 그는 금산의 아들이자 영화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행방에 대해 묻는 예원은 스테반의 여자친구이자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예원은 금산에게 연락이 왔었다며 같이 내려오라고 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 너한테 괜히 전화하지 말라니까. 스테반과 예원은 곧장 모산의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왜 불렀냐고 묻는 스테반의 말에 아내의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금산. 어머니 기일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날 저녁 금산은 두 사람에게 무언가가 적힌 종이를 건넵니다. 종이에 대해 묻는 스테반에게 자신이 쓴 시나리오라며 영화를 한 편 찍어보자고 제안하는 금산. 이것 때문에 저희 부르신 거예요? 이걸로 찍을 수 있냐? 다음날 스테반은 금산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멋진 양복을 빼입은 금산의 모습은 흡사 찰리 채플린을 연상케 합니다. 예원과 스테반은 금산의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예원과는 달리 썩 달가워하지 않는 스테반. 재밌더라니까. 다방에서 쌍화탕을 마시며 스테반은 금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금산은 배우의 꿈을 갖고 있었지만 이발 교육을 받고 이발사가 되면서 그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아내가 죽은 뒤 밝은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하는 스테반.
이발소를 찾은 예원과 스테반은 무언가로 가득 찬 상자를 건네봤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영화에 필요한 소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소품이라고 하냐? 그날 저녁 예원은 금산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금산은 아내가 찰리 채플린을 좋아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카크 다글라스, 찰턴 웨스턴, 존 웨인, 율 브린너, 아랑 드롱, 찰스 브론슨. 좋아하는 영화 배우를 나열하는 금산의 말과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적어주시면 이에 관심을 내비치는 예원과는 달리 스테반은 이 모든 것이 탐탁치 않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 피 말리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늦은 밤 예원은 금산에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무언가가 있냐고 묻자 보건소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말하는 금산. 위암이라는데. 그렇게 금산의 영화 촬영을 위해 길을 떠나는 세 사람. 첫 번째 촬영 장소에 도착해 촬영을 준비하는 예원과 금산. 그렇게 첫 촬영이 시작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금산은 생각보다 힘든 첫 촬영에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예원은 스테반에게도 금산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해주자고 합니다. 뭘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날 저녁 스테반은 금산에게 같이 병원을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집을 꺾지 않는 금산에게 화가 난 스테반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어야지. 다음날 스테반은 금산의 말에 따라 한 집을 찾아갑니다. 모금산을 아냐고 묻는 스테반의 말에 놀라는 연정. 스테반은 연정에게 금산의 영화 개봉 일자가 적힌 종이를 건네는데 꼭 초대해드리고 싶어서요. 연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금산과 연정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윽고 금산의 시나리오에 따라 서울 여기저기를 다니며 촬영을 이어나가는 세 사람. 처음에는 금산을 이해하지 못하던 스테반이었지만 감독으로서 금산을 지도하며 서울에서의 촬영을 끝마칩니다. 회식을 끝내고 술에 취한 세 사람은 예원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술기운에 쓰러진 예원을 바라보며 속에 있던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 내가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너는 해외여행도 좋아하고 유학도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예원은 스테반을 바라보고는 그런 걸 왜 네가 걱정해? 내 행복은 너한테 달린 게 아니야. 다시 금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테반아, 금산은 스테반에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네 이름 누가 지었는지 아니? 서울에서 만났던 여자, 그 여자가 네 이름을 지었어. 19살에 너를 낳고 도망쳤어. 스테반의 친모가 연정이었다고 말하는 금산의 고백에 당황하던 스테반은 이내 차를 멈춰 세웁니다. 저랑 정 떼시려고요? 그럼 성공하셨네요. 금산은 예원과 둘이 촬영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 금산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예원은 촬영을 잘 마무리할 테니 이제는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합니다. 아저씨도 약속 지키셔야죠. 그날 저녁 아무래도 금산이 걱정됐던 스테반은 금산의 집을 찾았습니다. 담배를 피러 나오던 금산은 스테반에게 멍청한 놈. 그리고 다음날 금산은 입원하기 위해 서울로 떠납니다. 그리고 금산의 집에 남아 촬영본을 마저 편집하던 스테반은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꽃이 잘 묻네. 마을에 도착한 예원과 스테반은 금산의 영화 상영 일자가 적힌 종이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짐을 가지러 서울로 향하는 스테반. 예원아, 고마워. 스테반의 갑작스러운 표현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내 삼켜내는 예원. 서울에 도착한 스테반은 금산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지만 차마 병실에는 가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온 뒤 짐을 챙겨 다시 금산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가온 12월 25일, 영화가 개봉되기에 앞서 서로를 마주보는 예원과 스테반. 예원에게 악수를 건네는 스테반은 영화 감독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였습니다. 이발소 단골 손님, 동생과 동생의 아내, 영수, 치킨집 아저씨, 보건소 의사, 그리고 자영. 영화관에는 금산의 흔적을 쫓아 이곳에 오게 된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을 알리던 스테반은 늦지막이 들어오는 연정을 발견합니다.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짤막한 인사를 건네는 스테반.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영화 사제폭탄을 삼킨 남자가 시작됩니다. 영화가 끝난 뒤 해맑은 미소를 짓는 사람들. 개봉 당일 홀로 병실에 앉아있는 금산. 촬영 소품이었던 기폭제 버튼을 마구 눌러대지만 영화에서 불발로 그쳤던 것처럼 주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고는 강냉이를 먹으며 밖을 바라보던 금산의 눈앞에 폭죽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개봉을 축하해주기라도 하는 듯 화려하게 퍼지는 폭죽들을 바라보던 금산은 마침내 입가에 미소를 띄웁니다. 쳇바퀴 돌리듯 매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던 금산. 그리고 그가 떠난 뒤 그의 빈자리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사람들. 오랜 시간 마음의 응어리를 터뜨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담아 영화 사제폭탄을 삼킨 남자를 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2월 23일 당신이 떠난 지 15년이 지났어. 믿겨져? 당신한테 나는 어떤 남자였어? 지금까지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